예,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자 부산해운대가 국회의원 하태경입니다. 바로 해도 됩니까? 괜찮아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자 부산해운대가 국회의원 하태경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당에 깜짝 놀랄만한 후보를, 서울시장 후보를 소개시켜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새로운 정치의 돌풍을 열 40대 주자입니다. 용기 있게 서울시장 도전한다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당에 또 다른 사람이 서울시장 입후보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경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장진영 서울 동작을 위원장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바른미래당은 40대 후보의 돌풍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국 곳곳에 후보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이미 부산의 이성건 후보와 충북의 신용환 후보가 40대 후보입니다. 세 번째, 전국으로는 세 번째, 서울에서는 첫 번째 40대 후보 장진영 후보를 소개를 합니다. 반갑습니다. 바른미래당 아파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및 법률 지원 단장을 맡고 있고 서울 동작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진영입니다. 제가 오늘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마도 지금 유력 정당 중에서는 제가 유일한 40대 후보가 되겠습니다. 제 출마 선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바른미래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위대한 변화를 위해 담대한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저 장진영의 담대한 도전은 바른미래당의 젊고 매력적인 인재들의 도전에 용기를 주기 위한 도전입니다. 바른미래당의 대표, 최고위원,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용단을 촉구하는 도전입니다. 그리고 낡고 병든 서울의 혁신적 변화를 위한 도전입니다. 제가 고심 끝에 서울시장에 도전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른미래당을 위한 절박한 몸부림입니다. 위대한 국민은 2016년 총선에서 신생 정당인 국민의당에게 26%, 작년 대선에서는 안철수 유승민 후보에게 27%가 넘는 많은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작년 8월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가장 젊은 최고위원 후보였던 저에게 모든 예상을 뒤엎고 압도적인 1위로 최고위원에 당선시켜주셨습니다. 지난 총선 대선 그리고 국민의당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이 얼마나 더 젊고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젊고 매력적인 당을 만들어서 진정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바른정당을 탄생시켰습니다. 저도 가장 앞에서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바른미래당은 젊지도 매력적이지도 못한 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한자리로 주저앉아버린 참담한 지지율입니다. 국민들은 20세기 구태 정치를 끝장내고 21세기에 걸맞는 정치, 세계 10대 강국에 어울리는 정치, 대한민국을 제대로 책임질 세력을 아직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뒤에는 이런 국민들의 간절하지만 소리 없는 아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른미래당은 모든 것을 바쳐서 이런 국민들의 아우성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줌도 안 되는 기득권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다 죽는 줄도 모르고 알량한 자리 하나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이리저리 눈치를 보고 계산기나 두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8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금쪽 같은 시간이 허망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출마하려다 주저하는 후보들이 여기저기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의 동력은 꺼져가고 우리 후보들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선거를 포기한 것 아니냐라는 탄식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철수, 유승민 대표의 출마 여부는 아직까지도 오리무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손 놓고 가만히 앉아서 안철수, 유승민 대표의 얼굴만 얌전히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 소속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용기를 내서 도전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소멸시키고 제1야당을 교체해내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를 국민들 앞에 보여드려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가짜 개혁의 실체를 만방에 알려서 심판받게 하겠다는 결기를 보여야 합니다. 이제 작년 10월에 최고위원으로서 제가 드렸던 지방선거 출마 약속을 무겁게 지키고자 합니다. 제 출마 선언에 바른미래당 소속 60명의 지역위원장들께서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저 장진영이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두 번째 이유, 서울의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부모님은 도시개발로 철거민 신세가 되어서 살던 터전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4살 꼬마였던 저는 부모님을 따라 동작구 사당동으로 이사를 했고 동작구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관악구에서 고등학교를, 마포구에서는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강서구에서는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마포구, 강남구, 그리고 동작구에서 3명의 아이들을 낳고 키웠습니다. 저에게 서울은 머리로 아는 대상이 아니라 몸과 가슴으로 일체가 된 한 몸입니다. 저 장진영의 담대한 도전은 제가 태어나서 자랐지만 낡고 병들어버린 서울을 젊고 매력적인 서울로 대혁신하기 위한 도전입니다. 인구 67만 명의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는 무려 7명의 부시장이 있습니다. 7명의 부시장들이 환경, 교통, 문화 등 각 분야를 맡고 있고 시장의 권한이 이들 부시장들에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1000만 명, 예산 31조 원의 서울은 어떻습니까? 서울시정은 서울시장의 원맨쇼가 되어버렸습니다. 18,000명의 서울시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얼굴이 아니라 시장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에게든 특정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막아야 썩지 않습니다. 권력 분산은 서울시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울시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과 권한을 대폭 분산시켜야 합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을 시장 바라기가 아니라 시민 바라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시의 개혁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누가 이런 서울시의 개혁을 해낼 수 있습니까? 조금만 눈을 들어서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미셸 벨기에 총리,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 아던 뉴질랜드 총리, 오스트리아 프루츠 총리. 이분들은 모두 30대의 총리가 된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끝난 이탈리아 총선에서는 불과 31살의 디마이오가 이끄는 오성운동이 제1당이 되었습니다.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은 46세였고 43세 총리가 된 캐나다 트리도는 선진국 캐나다를 훌륭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 시민은 벌써 10년 전에 38살에 불과한 하시모토를 오사카 도지사로 뽑았습니다. 로마 시민은 2년 전 31살의 비르지니아 로마 시장으로 뽑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을 한번 보십시오. 박원순 시장은 63세, 박영선 의원은 58세, 가장 젊다는 우상호 의원이 56세입니다. 30대 청년들이 나라를 이끄는 세상에서 대한민국의 서울시장 후보들은 60대 전후의 지도자들 일색입니다.
이분들 모두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경험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30, 40대의 유연성과 순발력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보다 소득이 높은 나라의 국민들이 30, 40대 지도자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순식간에 급변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뀌려면 지도자가 바뀌어야 됩니다. 미투혁명은 세대가 바뀌어야 된다는 열망이 폭발한 것입니다. 더 젊고 더 새로워져야 됩니다. 서울 시민들께도 젊고 새로운 지도자, 변화와 혁신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져야 됩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재벌이나 정부의 횡포에 맞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신용카드사들이 부가 서비스를 마음대로 바꾸는 나쁜 관행에 맞서서 8년 동안 싸웠습니다. 5건의 소송을 모두 이겼고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졌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외국에 다녀오니까 데이터 로밍 요금 폭탄이 100만원 넘게 터지는 사건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소송을 제기하자 통신사들은 시스템을 바꾸었고 지금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기존 주민들의 재산권을 무시하고 건설사와 시행사들 그리고 조합들의 배만 불리는 일이 속출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막기 위해 용산 국제업무지구에서 그리고 마포 용강 지역, 동작 사당 지역 등 여러 곳의 비대위를 변호해서 잘못된 재개발 사업을 저지하거나 정상화시키는 성과를 냈습니다. 정당 최초로 아파트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민 자치에 맡겨진 공동주택 문제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자 노력했습니다. 저 장진영에는 소비자 대변인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대기업과 정부에 맞서 소비자 편에 서서 용감하게 겁도 없이 싸워온 저에게 붙여주신 자랑스러운 별명입니다. 변호사의 편안한 길을 마다하고 골리앗 재벌과 정부의 횡포에 맞서 소비자의 대변인 역할을 해온 46세의 변호사 장진영만이 서울시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제가 추진하게 될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담대한 도전으로 장바구니 물가혁명을 이루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지출 중 통신비 비중은 4%가 넘어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본료 인하 강요 같은 반시장 정책을 추진해서 실패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없는 무기한 약정, 복잡한 요금 체계 속에 숨긴 꼼수 등 통신사들의 각종 반칙 행위를 막아서 통신비를 인하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 동작을 지역위원회에는 소비자 특위가 있습니다. 1개 지역위원회의 특위가 대기업과 홈쇼핑의 불공정 행위를 지적해서 시정하는 성과를 내어왔습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가 손 놓고 있는 일을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소비자 대변인의 경험을 최대한 살려서 서울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튼튼하게 지켜내겠습니다. 마스크 없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어제 오늘 우리 국민들은 최악의 미세먼지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150억 원을 먼지로 날려버린 대중교통 공짜 정책 말고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미세먼지 대책에서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며칠 전 중국 춘제 기간 중 사용한 불꽃놀이 성분이 대전에서 검출되어서 미세먼지 인과관계가 처음으로 밝혀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세먼지와 황사 문제가 제기된 것이 도대체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그런데 이제서 처음으로 과학적인 증거를 발견했다니 도대체 당국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다는 것입니까? 미세먼지의 인과관계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증거를 마련하고 이것을 토대로 국제적 이슈를 만들어서 중국 정부를 압박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스모그 프리타워, 인공가무 등 과학기술을 통한 미세먼지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캘리포니아와 뉴욕, 싱가포르 등에 정착된 차량 공유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 경제를
활성화해서 도로를 더 늘리지 않고도 기존 도로 활용률을 높이고 환경 오염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장진영의 담대한 도전으로 교육혁명을 이루겠습니다. 특목고나 자사고가 아니라 제가 나온 관악구 신림동의 성보고등학교와 같은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명문대에 가는 친구, 또 음악미술 체육하는 친구들이 어울려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학교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저는 학교폭력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초중생들의 스마트폰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얼마나 큰지 잘 봤습니다. 최근 영국의 사례처럼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SNS를 전면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피처폰을 저렴하게 공급해서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의 폐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과정 중 2년을 진학과 직업교육과정으로 개편해서 비정상적인 대학 진학률을 정상화시키고 학교육비를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버스펙이 일자리를 왜곡시키는 현상도 바로 잡겠습니다. 저의 담대한 도전으로 건강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서울의 각 동마다 체육시설과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건강 문화 격차를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인과 체육인들의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서울의 각지에서 한강, 중랑천, 홍제천 등 각 개천에 있는 자전거 도로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서 모든 서울 시민들이 수변공원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곳곳에 심리 상담센터를 만들겠습니다. 결혼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신혼부부 중에 4대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 파격적인 금액의 임대주택을 제공해서 결혼하는 서울, 아이 낳는 서울로 만들겠습니다. 전국 꼴찌 출산율 0.84%를 반드시 극복해내겠습니다. 0.84를 극복해내겠습니다. 저의 담대한 도전으로 투명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투명한 서울시의 재정 운영을 위해 결산위원회를 상설화하겠습니다. 예산 지출의 사후 감시 제도를 반드시 갖추어 놓겠습니다. 일자리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각 지역의 경로당 인근에 반려동물 센터를 설치해서 반려동물 관리 비용을 낮추고 노인 일자리와 노인 정서 함양을 꾀하겠습니다. 저는 감히 바른미래당의 공천의 기준이 되고자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40대 서울시장 후보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유력 정당이라는 증거가 바로 저 장진영입니다. 바른미래당이 기존 관행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으로 후보를 낼 준비가 된 증거라는 증거가 바로 저 장진영입니다. 저의 출마 선언이 부디 도전을 주저하고 있는 젊고 실력 있는 바른미래당의 후보들에게 용기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른미래당의 희망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2018년 3월 22일 장진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좀 많이 잡았는데 다음은 우리 우일식 장영미량 위원장님 간단히 지지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바른미래당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지역위원장 우일식입니다. 국민의당 디지털 소통위원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장진영 최고위원의 서울시장 예비후보 선거에 대해서 지원 신청에 대해서 무한한 찬사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썼습니다. 장진영 최고위원이 서울시장 후보에 도전한 것은 돈키호테식 발상이나 단기 필마가 아니라 우리 바른미래당의 영앤참이라는 30대, 40대 지역위원장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지금 현재는 서울짱이라는 모임으로 캠프로 전환되었습니다. 서울짱은 서울시가 짱이라는 얘기도 되고 장진영이가 짱이라는 얘기도 됩니다. 여기에 젊은 지역위원장들이 50여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서 현재 60명이 격려와 지지, 동의를 보내고 있고요. 지역위원장들 60명이라면 지역구가 60개라는 얘기입니다. 서울 지역위원장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결코 바른미래를 위해서 인재 영입에 의존하는 당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위원장들, 후보분들도 40대 후보분들이 광역시도에 서울, 충북, 대전, 부산에 40대 후보군을 지금 시리즈로 배출하고 있고, 바른미래당이 6.13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바른미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최선두에 우리 장진영 최고위원이 서울시장 예비후보로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와 단순한 불쏘시개가 아니라 경선과 본선 진출을 위해서 도전하고 있다는 거 확실히 하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진영 최고위원은 TV에서 무한도전 프로그램에 다수 출연한 무한도전 변호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위해서, 서울의 정치를 위해, 미래를 위해서 무한도전하는 장진영 시장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부터 우리 장진영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른미래당 40대 후보들의 선거운동원이 되겠습니다. 40대 후보가 나온 어느 지역이든지 공정하고 아름다운 경선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당 지도부로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장진영 후보는 바른미래당 40대 후보의 태풍의 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산의 이성곤 후보, 충북의 신용환 후보에 이어서 우리 장진영 후보, 그리고 네 번째 40대 후보, 다섯 번째 40대 후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해 주십시오. 온 김에 소감 한번 주세요. 네, 우리 장진영 후보 파이팅! 파이팅! 장진영 최고다! 서울 짱! 장진영 짱!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